지금 할 거는 행정학에서 어떻게 보면 끝판왕. 알면 쉬운데 모르면 전혀 감을 못 잡는 부분이에요. 이게 재무행정이고 상당히 많은 수험생분들이 그냥 모르고 키워드로만 공부하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국가재정법에 대해서 예산에 대해서 개념이 명확하게 안 셌으면 다 틀어져. 이거는 연역적이기 때문에 다 틀어져. 테마 11, 12, 13 다 어려워져.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처음에 이 체계가 단순하지 않지. 그게 명확하게 잘 세워두셔야 돼요. 완전 숙지가 돼 있어야 돼. 숙지가 돼 있어야지 다음 그게 좀 수월해지는 거죠. 우리 똑같아요. 수학 공식 할 좀 복잡한 수학 공식 배울 때 그게 공식이 확실하게 숙지가 안 됐으면 계속 불편하잖아요. 계속 완전 숙지를 해야 돼. 이해는 다 돼. 숙지가 돼. 숙지가. 그래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돈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공무원들 채용해서 임금 줘야 되죠. 그 다음에 도서관 지으려면 돈 들어가죠. 도로 확장하려면 돈 들어가죠. 뭐 어떤 일이든 간에 돈이 안 들어간 게 있나요? 정부가 하는 활동 중에. 다 돈이 필요해요. 반대로 우리가 파트에서 배운 정책도 맞아. 정책 결정을 했어. 그래 도서관 짓기를 결정해서 돈이 없네. 그 결정이 무슨 의미가 있죠? 못하지 그냥. 실행이 안 되는 거지. 안 그래요? 그래서 정책 예산을 특정 사업에서 돈을 쓴다는 얘기는 그 사업을 하겠다는 얘기야. 아무리 그럴싸한 계획, 아무리 그럴싸한 대책이 나오더라도 돈이 없으면 작동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일에는 수익과 지출이 발생하고 제가 지출적인 측면만 말씀드렸죠. 지출을 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수입이 있어요. 당연하게 있어야죠. 당연하게 있어야죠. 그래서 수험생도 어때요? 시험 기간 동안 의식주 해결하기 물론 교재나 강의 수강하려면 지출이 필요하죠. 근데 수입, 이거 지출 충당하려면 부모님으로부터 지원을 받든지 아르바이트를 하든지 어쨌든 간에 지출을 충당할 수 있는 수입은 있어야 돼요. 정부 입장에도 마찬가지죠. 지출 어떤 게 할까요? 도서관 건립할 수 있죠. 도로 개설해야 되죠. 각종 사회기반 시설 공급할 때 돈 필요해요. 지출이 발생할 텐데 수입 뭘로 될까요? 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세금 내죠. 세금 내요. 공무원들 세금 안 내나요? 내죠. 내요. 자, 이제 지금 첫 번째 숙지를 하셔야 될 게 재정이란 표현은 일단 예산하고 기금으로 구분돼요. 이것도 구분 못하신 분 많아요. 생각보다 수험생들 중에. 재정은 뭐죠? 기금과 예산으로 구분돼요. 국가재정법에 명확하게 구분해야죠. 이렇게. 그리고 그 이론상으로는 예산과 재정을 좀 혼용해 쓰기도 해요. 예산이란 것은 미리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미리. 그래서 올해가 2021년도죠. 그러면 내년에 돈을 어떻게 벌여서 어떻게 쓸지를 계획을 세워야 돼요. 정부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어요. 1년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 내가 어떻게 돈을 벌어서 어떻게 쓸 것이냐. 내년에 공부를 하겠다. 공무원 공부하겠다. 2022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이렇게 계획 기간 잡았죠. 정부에는 국가회계표 어떻게 되냐면 국가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시작해서 12월 30일 종료한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1년이 맞아요. 시작점과 끝점이 우리가 알고 있는 거랑 차이가 없죠. 근데 미국은 달라요. 미국 등은 시작과 종료 시점이 다르죠. 10월 1일부터 시작해서 9월 30일까지. 얘도 기간은 1년이지. 시작과 종료가 다르죠. 우리나라하고. 우리나라는 그냥 단순하죠. 명확하잖아요. 우리가 새로운 년에 시작하고 회계연도 정확히 같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래서 수익과 지출에 대한 계획을 세울 건데 미리 모아놓은 돈 생각하지 마. 빚진 것도 생각하지 말고 그냥 제로 베이스. 1년 단위로 제로 베이스. 그래서 1년간의 수입으로 1년간의 지출을 충당할 거예요. 1년간의 수입으로 1년간의 지출. 즉 내년이겠죠. 내년 1년간의 수입을 어떻게 해서 지출 어떻게 하겠다. 국가에서 이거 갖다가 1년간의 수입 계획을 세입 예산이라고 해요. 그리고 지출 계획을 세출 예산이라고 해요. 묶어서 세입 세출 예산이라고 해요. 그래서 제가 수험생이라 가정하고 2022년 수험 공부 예산을 짜봤어요. 수입은 부모님부터 지원이 500만 원, 그리고 아르바이트 수입을 500만 원, 합산 1000만 원이죠? 1000만 원. 그리고 지출은 어떻게 해요? 강의 수강을 내가 200만 원 쓰겠고, 교재를 200만 원 구입하겠고, 식비를 500만 원, 기타 100만 원 하겠다. 그래서 1000만 원. 딱 맞죠? 이게 같아야 돼요, 양쪽이. 다르면 안 되지. 같아야 돼. 2020년 정부에서 수입은 세입 예산이랬죠, 제가.
세금 400만 원, 세외 수입이라는 표현 쓸 건데, 세외 수입은 세금 말고 수입을 의미해요. 세금 위에 잡다한 것들, 다, 기타 등등. 세금 말고 벌어들인 수입을 세외 수입이라고, 이게 한 100조 원 잡았어요. 그래서, 이제 넷 한 개에 500조 원 나왔죠. 그리고, 지출, 어디 쓸 것인지, 세출 예산이라고 하죠. 세출. 그래서, 복지비에 100조 원 쓰고요. 사회기반 시설에 100조 원 쓰고요. 국방에 100조 원 쓰고 기타에 100조 원. 뭐 훨씬 디테일하게 나오겠죠. 디테일하게. 훨씬 디테일하게 나오는 제가 단순히 쓴 거예요. 그래서 500조 원. 자, 그래서 정부의 한 해, 회계연도죠, 회계연도. 회계연도 동안에 수입과 지출에 대한 계획이 세입, 세출, 예산이라고 해요. 하나의 통장을 사용할 것인가, 아니면 여러 개의 통장을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있거든요. 근데 만약 통장이 계좌가 하나예요. 계좌가 하나면 수입원 500만 원, 500만 원 다 한 통장에 다 집어넣고요. 그 통장으로부터 지출이 1000만 원 발생하겠죠. 1000만 원을 하나의 계좌에 집어넣은 다음에 그 계좌에서 지출이 딱 나가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근데 이렇게 안 하는 경우도 있죠, 우리. 이렇게. 예를 들어서 뭐 친구들하고 가족 간에 여행 통장 계좌 이렇게 계좌 만드시는 분 계시죠? 자, 그리고 마찬가지로 별도의 통장을 사용할 수도 있죠. 한 1000만 원 수입원 있는데 한마디로 종합계좌, 일반 계좌에는 800만 원 집어넣고 나머지 별도 계좌 하나 만들어가지고 여기는 교재 구입을 위한 계좌예요. 별도로 200만 원 따로 집어넣었어요. 그런 다음에 이 800만 원은 교재 구입 외에 지출할 테고 이 200만 원은 교재 구입할 때 지출하겠죠. 이 200만 원을 왜 따로 굳이 했나요? 따로 안 해놓으면 계획대로 되면 괜찮은데 따로 안 해두면 다른 데 쓸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강의 수강하는데 돈을 더 쓴다든가 아니면 식비에 돈을 더 쓰던가 이런 거 방지하려고 별도의 계좌를 분리해놨죠. 그럼 이 계좌에서 200만 원 항상 들어오기 때문에 어떻게 되죠? 여기서는 교재 구입 무조건 할 수 있겠죠. 그죠? 근데 그게 분리를 안 해두면 다른 데 써가지고 못 쓸 수가 있어. 교재 구입이 충분하게 못 쓸 수가 있죠. 그럴 때 별도로 이제 구분해놨죠. 그래서 200만 원은 부모님한테 받는 500만 원 중에 200만 원 교재 기입 계좌로 집어넣고 이 계좌에서는 교재 구입 용도로만 지출할 거예요. 이렇게. 자, 정부도 이렇게 해요. 정부도 수입, 세입 예산을 500조 원을 한 계좌에 다 입금하고 그리고 한 계좌로부터 그 계좌로부터 500조 원을 다 지출할 수 있겠죠. 자, 근데 이렇게 별도로 할 수 있어요. 이렇게 똑같은 원리로. 그래서 이 수입원 중에 일반 계좌에 집어넣는 거 말고 100조 원을 별도로 해놨네. 이렇게. 왜냐? 여기 관련된 사업을 무조건 하기 위해서. 무슨 일이 있더라도. 그래서 소위 말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일반 통장 있죠. 정부에서 일반 회계라고 해요. 회계. 일반 회계 당연히 한 개예요. 얘는 공통통장이니까 일종의. 그리고 특별 회계라고 해서 별도로 통장 계좌를 주머니를 따로 만들어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100조 원을 따로 만들어놨죠. 그래서 수익과 지출에 대한 계획인데 별도로 구분해둔 그 계좌를 갖다가 특별회계라고 해요. 특별회계. 일반 회계고 특별회계. 그럼 잘 생각해보면 이런 계획이 몇 개 있냐? 일반 회계는 한 개, 당연히 한 개죠. 두 개가 될 수 없어 이미 생각해보면. 일반 회계라는 말 자체가 공통통장이니까 한 개고요. 그리고 나머지 특별한 사업을 위해서, 특별한 용도를 위해서 별도로 구분되는 회계가 20개나 있어요. 이게 특별회계예요. 특별회계. 그래서 제가 예시 갖다 줬는데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했을 때 세입은 세금, 주세의 100분의 40 그리고 수도권 정비계획에 따른 가밀부담금이 수입원이 되고요. 지출은 어디 할 수 있냐면 지역 특화 사업이나 어촌 개발 관련 사항 등에 대해서 지출할 수 있어요. 그럼 이렇게 국가균형 특별회계를 설치해 두면 이 국가균형 발전 같은 사업은 수입도 정해져 있고 지출도 정해져 있죠. 이 사업은 계속 할 수 있어. 계속 할 수 있어. 근데 만약에 여기 안 들어온 일반회계 든 사업들은 어떻게 되냐면 이 사업을 계속 할 수 있을지 안 할지 알 수가 없어요. 그때가 뒤에 더 이해가 넓어지면 이해하시겠지만 그거 알 수가 없어. 자, 그리고 이제 제가 예산의 주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올해가 2021년도죠.
그럼 어떤 일을 하냐면 2021년도에는 내년에 돈을 어떻게 벌어서 돈을 어떻게 쓸지에 대한 계획을 미리 세운다 했죠. 1년 전에. 미리 세우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2022년 예산에 편성을 하고 있어요. 편성이라거든요, 이게. 어떻게 벌어서 어디에 쓸지 계획 세운다는 게. 그러니까 여기 언제죠? 그 계획을 다 세웠죠. 세운 다음 실제 2022년 되면 어떻게 돼요? 그 계획대로 해야 되죠. 계획대로 돈을 벌어서 계획대로 돈을 써야 될 거예요. 얘 갖다가 계획대로 써야지 이제. 지팡이지. 예산의 집행 2022년. 그리고 그 다음에 가서 어떤 거냐면 2022년도 예산을 계획대로 잘 집행했는지 아닌지 확인하는 과정이 있어요. 확인하는 과정. 이게 결산이라고. 그냥 결산이 아니라 2022 예산에 대한 이 결산을 하게 돼요. 3년 주기예요, 그래서. 그래서 2021년도에는 다음 연도의 예산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 어떻게 쓸지 계획을 세우고요. 실제로 그 연도가 됐을 때는 그 계획대로 이제 집행을 해야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 전년도에 했던 게 잘 진행됐는지 아닌지 결산하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조금 더 복잡하게 해볼게요. 예를 기준으로 볼게요. 2021년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 내년에 쓸 예산, 즉 2022년 예산에도 편성하고 있겠죠. 그리고 2021년 예산에 집행을 하고 있을걸요? 맞죠? 왜냐? 이것은 언제 세웠을까요? 그 전년도에 세웠겠지, 미리. 2020년도에 2021년 예산에 대해서 편성을 하고 2021년도에는 그 예산을 집행을 하고 있겠죠. 그리고 2020년 예산에 결산하고 있겠지. 이 한 2021년도 연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세 가지예요. 이렇게. 같은 연도에 겹치면 이렇게 돼요. 자, 이 논리 잘 아셔야 돼요. 왜 제가 이렇게 썼는지. 이거에 헷갈리기 시작하면, 이거 물어보거든요. 그거 문제에서. 이거 헷갈리시면 난리 나는 거야. 절대 헷갈리시면 안 돼요. 잘 꼼꼼하게 집에 가서 복습하시면서 잘 확인하셔야 돼요. 이 논리가 왜 맞는지. 맞죠? 20년은 작년에 결산했을 거, 집행했을 거고, 그 다음엔 21년도에 결산하는 거죠. 이거는 혼선 있으시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이게 이 논리가 예산이 조금 이상하죠? 왜 이상하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돈을 이렇게 안 쓰잖아요. 안 그래요? 여러분도 이렇게 쓰세요? 나는 돈이 없다 생각하고 내년에 무조건 벌어서 쓰겠다. 보다는 통장에 돈을 미리 리저브 좀 해놓고 거기서 쓰고 싶잖아요, 우리가. 그게 일반적이잖아요. 근데 이게 기금이에요, 기금. 이게 기금이에요. 기금. 이 정부 예산은 뭐 미리 모아놓고 쓰는 게 아니야. 딱 벌어서 필요한 만큼 벌어서 필요한 것만 쓰는 게 예산이고 사실 일반적인 사람 우리 개인들은 이렇게 못 쓰죠. 미리 돈을 넣어갖고 안전하게 지출을 원하잖아요. 그죠? 갑자기 내가 돈이 안 들어오면 어떡해? 기금 조성이라 기금. 그래서 국가 특정 목적을 위해서 특정한 자금을 신축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을 때 한정해서 법률을 설치할 수 있다. 예산이란 건 어떤 거냐면 수입이 충분히 안 들어오면 지출을 못해. 들어온 만큼 쓰잖아요. 계획적으로 1년 더 들어왔어야 되는데 만약에 돈이 안 들어왔어. 세금이 안 들어왔어. 지출 못하는 거예요, 그냥. 기금은 미리 돈을 모아놨기 때문에 혹시나 그 해 조금 내가 돈이 좀 적게 들어오더라도 지출을 할 수 있겠죠. 미리 모아둔 거 쓰면 되니까. 이해되시나요? 우리가 아까 공무원 연금 그래도 됐잖아요, 제가. 우리나라 공무원 연금 기금이잖아. 공무원 연금 기금이잖아. 국민연금 기금이고. 미리 모아놨다가 안전적으로 지출하려고 그런 거잖아요. 맞죠? 그래서 공무원 연금이나 국민연금 그리고 이런 것들이 기금에 해당하고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안정적인 지출에 대응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 연금 같은 경우에는 연금 기여 시기랑 수령 시기가 불일치하잖아요. 지금은 이제 퇴직자가 확 늘고 있지만 불과 10년, 20년 전에는 대부분 퇴직자가 없고 전부 돈 내는 사람이 있었다고. 계속 쌓였겠죠. 그때 많이 쌓였겠죠. 자, 기금 몇 개일까요? 그래서 중앙정부 67개 있어요. 67개. 자, 여기 마지막 편인데 우리나라 재정은 제가 이렇게 했죠. 국가 재정은 예산이랑 제가 재정이라는 녀석은 예산이랑 기금으로 분리된다 했죠. 그게 그리고 제가 예산안에 어떻게 했어요? 보통 통장을 예산 포함 데는 제가 비율을 둔 일반 회계가 있었고 그다음 특정 목적으로 별도로 구분해둔 특별 회계가 있었죠. 자, 이게 국가 차원에서 국가 재정이고 그 다음에 전체 재정했을 때 국가 재정도 있고 지방자치단체 지방 재정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지금 교육 자치를 하고 있죠. 그래서 지방 교육 재정이 있어요. 이게 제가 임의로 쓴 게 아니죠. 이거는 다 기재부에 나왔던 거예요. 이거를 구분 못 하시면 생각보다 많아요. 대부분 모를 거야. 구분 잘 하고 공부하실 텐데 이게 여기에 대한 개념이 아주 명확하게 세워져 계셔야지 이 재무행정을 출발을 할 수가 있어.